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맹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대형동물들은 사라졌지만 한때 우리나라는 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한국 호랑이의 경우는 워낙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동물이고 유명한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더욱 많은 수를 자랑했던 것은 표범이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표범들은 고작 5m 거리 앞까지 다가올 동안 전혀 눈치챌 수 없을 정도이며 자신보다 몇 배는 큰 고릴라 같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기습의 1인자이자 최강의 암살자들입니다. 지상에서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면 대다수 분들이 사자나 호랑이를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전 세계에 가장 널리 분포하며 가장 성공적인 중대형 맹수라면 단연 표범입니다. 원숭이의 나무 타는 능력을 비웃는 듯한 이들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며 한반도에 살았던 아무르 표범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반도를 지배하기도 했던 가장 뛰어난 맹수 중 하나인 표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너무 자신만만해하면 어이없이 실수할 때가 있으니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의 주인공은 원숭이가 아닌 표범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표범은 나무 위로 도망가는 법인 원숭이를 쫓아가 나무 위에서 날아다니듯 놀라운 나무타기 실력을 자랑하며 잡아먹습니다. 표범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고양이과 동물 중 5번째로 큰 동물입니다. 이들은 수컷이 37kg에서 90kg, 암컷이 28kg에서 60kg 정도이며 기록된 가장 큰 개체라고 해봐야 96.5kg 정도인데요. 크기만 보면 표범은 사람보다도 작아서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가를 알고 나면 어두운 밤 낯선 숲속을 거닐 때 흠칫흠칫 놀라며 연신 주변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표범은 낮에는 쉬고 밤에 활동하는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로 보호색을 이용한 매복에 매우 능한 기습의 1인자입니다. 은신의 귀재인 표범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민가 근처 마을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잘만 살아갈 정도인데요. 이들은 나무 위에서 무성한 나뭇잎들 사이로 몸을 숨긴 채 주변을 관찰하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마치 닌자처럼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5m 코앞까지 접근합니다. 사냥이 성공할 때는 대표적인 사냥감인 영양조차 표범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며 우리 인간이 야밤에 표범을 찾으려면 적외선 고글과 헬기의 지원까지 받아야 겨우 5m 앞에서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먹잇감의 코앞까지 접근한 표범은 단숨에 5m의 거리를 도약해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표범은 보통 10kg에서 40kg 정도의 사냥감을 가장 선호하지만 자신의 몇 배나 되는 육중한 먹이를 사냥할 때도 있으며 반대로 작은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도 능숙한 뛰어난 포식자들입니다. 귀신처럼 나무를 잘 타는 표범들은 서식지가 겹치는 다양한 종의 원숭이들과 유인원들을 자주 사냥하는데요. 영장류 최강의 동물인 고릴라들 또한 표범의 먹이에 포함되며 실제로 고릴라들은 표범 근처에 있으면 굉장히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면 승부에서 표범은 그렇게까지 무서운 동물이 아니지만 표범은 신출귀몰한 은신 능력과 기습 능력으로 언제 어디서 목숨을 앗아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사나운 개코 원숭이나 맨드릴, 침팬지들도 표범에게 기습당하면 꼼짝없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으며 승냥이, 자칼, 아프리카 황금 늑대 같은 객과 동물들을 사냥하기도 하며 카라칼 같은 작은 고양이과 동물도 잡아먹힙니다. 어디까지나 기습이 성공했을 경우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서아프리카 악어, 새끼 나일악어, 메기 등을 사냥하기도 하며 몸길이 5.5m 이상의 거대한 아프리카 비단뱀도 표범에게 사냥당하곤 하는데요. 사자건 코끼리건 가죽만 뚫린다면 무조건 황천길로 떠나보내는 코브라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표범은 쇠똥굴이나 딱정벌레 등 곤충도 잡아먹는 그야말로 아무거나 먹는 동물이라 식성 적응력이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귀신 같은 은밀함과 뛰어난 나무타기 능력에 있기도 하지만 가공할 정도로 발달된 턱힘과 목 근육의 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50kg의 표범이 125kg이나 나가는 새끼 기린을 입에 물고 5.7m 높이의 나무를 타고 다니는 것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표범들은 줄기가 없이 쭉 뻗어 있는 나무에도 잘만 올라가며 다른 고양이과 동물에 비해 두개골의 비율이 큰 편입니다. 표범이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굉장히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똑같은 크기의 양이라는 조건으로 사람과 사자의 근육을 비교했을 때 사자는 인간보다 4배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사자의 근섬유가 인간보다 2배는 더 얇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표범은 사자의 근섬유보다도 더 얇고 유연한 근섬유를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크기와 양의 근육을 놓고 봤을 때는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효율적인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범은 이런 뛰어난 근육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으로 자기 크기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동물, 아니 그 이상으로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목격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적응력을 가진 표범은 초원이나 정글, 사막, 온대림과 냉대림 등 거의 모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서식지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걸쳐 있으며 당연히 한반도 또한 그들의 영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호랑이보다 훨씬 많았던 한반도의 아모르 표범은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표범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한때 이 땅은 아모르 표범의 천국이었습니다. 조선 전기 왕실의 표범 가죽 사용량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의 불청객들이 들어와 있을 때의 표범 가죽 사용량을 봐도 우리나라는 아모르 표범의 천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르 표범은 한반도에 존재했고 현재 극동 러시아 만주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표범들을 말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멸종한 우리나라 외 다른 지역에서도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고작 100세마리만이 남아있어 전 세계 어디서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까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아모르 표범은 표정 아종들 중 가장 북쪽에 서식하고 있으며 추운 지방에 살기에 덩치도 가장 크고 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양실조로 인해 아모르 표범이 오히려 보통의 표범보다도 작지만 한때 그들은 가장 큰 표범의 위엄을 자랑했었는데요. 현재의 아모르 표범은 작아져서 몸 길이 1.5m에서 2m, 꼬리 길이 67cm에서 110cm, 어깨 높이 60cm에서 70cm, 몸무게 32kg에서 48kg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이전에는 외국인들도 도성 밖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많은 수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표범은 개콩 원숭이를 좋아하지만 우리나라의 표범은 먹잇감으로 개를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아모르 표범은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인가로 내려와 개 앞에서 넘어져 부상당한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흥미를 보인 개가 가까이 오면 순식간에 물어갔다고 하는데요. 아모르 표범은 야생에서 멧돼지, 노루, 대륙사슴 등을 주로 잡아먹었는데 그 외에 소, 오소리, 붉은 여우, 너구리, 수달을 잡아먹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데 적극적인 호랑이들과 달리 정해진 영역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강설량이 10cm에서 15cm 이내인 지역 위주로 서식하며 서식지가 호랑이보다 남쪽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호랑이의 가죽이 거친 반면 한국의 아모르 표범은 가죽은 부드러웠기에 그만큼 더 많은 피해를 받는 동물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순환을 겪었던 1915년에서 1942년 동안 해로운 짐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거짓 명분 아래 실시된 해수구제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은 호랑이보다 한국의 표범들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호랑이 97마리가 희생될 동안 희생된 아모르 표범의 숫자는 624마리를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한반도에서 호랑이를 사라지게 만들었던 불청객들의 해수구제 사업에서도 소수가 살아남았지만 점점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8월 지금의 서울대공원에 있는 창경원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표범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표범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죽 때문에 지나친 피해를 받아왔으며 냉전기간 소련의 대규모 벌목으로 서식지가 소멸하며 현재는 50마리도 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정말 슬픈 일인데요. 가끔 이들에 대한 목격담이 들리긴 하지만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2016년 11월 1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한국 표범의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외에 전 세계적으로 아모르 표범의 멸종이 코앞에 닥친 상황인데 부디 그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에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의 세계였습니다.